안녕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택배는 돌잔치 답례품이에요. 제가 돌잔치 답례품을 셀프로 포장을 할 거여가지고 오늘 포장을 하면서 간만에 토크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답례품으로 노담의 유기수저를 준비를 했고요. 짠! 뜯어보면 진짜 세상 고급져 유기수저. 여기 저희 조카 줄 아기용 스푼이랑 포크. 저희도 이 답례품을 뭘 할지를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남편은 써서 없어지는 거는 좀 지양하고 싶어 하고, 저도 좀 오래도록 의미가 있고 받으시는 분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유기수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포장이 노담에서 해주는 보자기 포장도 있는데 조금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기를 샀어요. 보자기 제이드라는 곳인데 서칭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레퍼런스들이. 그래서 이걸로 샀는데 진짜 예쁘다. 우와, 이게 앞면은 이렇게 분홍색, 뒷면이 색동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 원래 돌잔치 때 색동 들어간 걸 쓰면 의미상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골라봤고요. 이거 데코로 이거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샀고요. 답례품에 비해 포장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어떡해. 이거는 사심으로 샀거든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색동 리본이 진짜 너무 예쁜 걸 파시더라고요. 이거요. 이거 완전 거의 에르메스 재질 아님? 이렇게 양면이요. 진짜 예쁘다. 혹시 모르잖아요. 돌잔치 어딘가에 리본이 필요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땡큐 노트까지. 완벽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포장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노동주와 세팅을 조금 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준비한 은채 생일 선물이에요. 밤의 서점에서 파는 10년 다이어리예요. 10년치라고 생각하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총 365장이거든요. 1월 1일이면 24년 1월 1일에 한 줄, 25년 1월 1일에 한 줄 쓰고 그 다음 장은 1월 2일이에요. 매년 1월 2일에는 이 페이지에 쓴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이걸로 육아일기를 써주면 좋겠다. 한 권을 쓰면 은채의 10년이 여기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2권을 써서 성인이 됐을 때 딱 주면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일 선물로 이거를 샀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기록해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치타 하이볼 타왔고요. 일단 한번 더 보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자기를 정중앙에 놓습니다. 아, 오케이. 그냥 맡길 걸 그랬나? 짜잔! 드디어 완성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놓으면 너무나 감성적인 것. 근데 이게 방법이 사실 2가지거든요? 클러치로도 한번 해볼까? 접어서 안에다가 넣어준다. 이게 더 예쁜데? 색동 리본 방식보다 이 클러치 타입이 더 예뻐가지고 이걸로 다시 다 하겠습니다. 하나 제대로 포장했는데 이거 뭐 밤새겠는데요? 큰일 났네. 제가 매주 일요일 고정 업로드잖아요?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아마 은채 생일 당일이자 저희 돌잔치 날일 것 같아요. 돌잔치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녹초가 되어 있을 때쯤 이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저희 돌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를 좀 공유를 드리면 저희는 직계가족만 초대하는 소규모의 가족 식사로 하기로 했어요. 아마 이게 뭐 돌잔치 준비하는 순서일 것 같은데 일단 행사의 규모를 먼저 정했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았는데 은채는 생일이 딱 일요일이어가지고 고민 없이 일요일로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장소를 잡았죠. 장소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봐온 데가 있었어요. 바로 소공동 롯데호텔의 도림이라는 곳인데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좀 크게 제가 속한 팀이 한 일이
성과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저희 팀을 다 밥을 사주신 거예요. 그때 롯데호텔 도림에 갔어요. 그날 되게 식사를 잘 하면서 내가 나중에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여기 한번 꼭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돌잔치 장소를 정할 때 고민 없이 도림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스냅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일요일에는 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더데이 어게인이라는 곳을 서칭을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솔직히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닌데 영혼을 갈아서 뭐 보정을 해준다 이런 후기가 많았어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예약을 한 게 돌상인데 제가 돌상을 예약을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돌상이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하루에 이만큼을 태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다가 이 업체를 찾았는데 꼬꼬마 돌상이라고 여기가 약간 적당한 가격선에서 잘 해주시길래 돌상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엄청 만족인 게 진짜 친절하신 거예요. 제가 도림에서 어느 룸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마침 자기가 다음 주에 도림에 상을 차리러 가니까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막 사진도 다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일단 그거에서부터 이미 만족. 그리고 나서 예약을 한 게 아기랑 저희 의상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고민할 것도 없이 양장으로 했어요. 한복은 제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아기 드레스를 먼저 예약을 했는데 아기 거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 데가 있긴 했는데 되게 멀더라고요. 너무 의상이 튀지 않고 아기가 좀 돋보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선을 바꿔가지고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린 이로운 날들에서 했는데 뭐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만족이고 제 의상을 그래서 그날 드레스를 같이 입어봤어요. 근데 뭔가 안 어울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플로운 원피스를 당근에 키워드를 걸어놓고 있었더니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괜찮은 걸로 골랐고 제 헤매는 저는 처음부터 제 헤매는 그냥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제가 그 산후탈모 때문에 앞머리가 막 삐쭉삐쭉하게 나와가지고 헤어는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장 헤어만 불렀는데 브러쉬 앤 꼬리빗 이런 데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헤어만은 안 해주신대요. 헤어만 하는 업체 를 찾다 보니까 약간 덜 유명한 업체를 골랐는데 브러쉬 물리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약한 게 요거 답례품이었고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답례품에 좀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에요. 왜냐면 돌잔치가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아기 낳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가족분들한테 좀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답례품에 조금 신경을 쓴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쯤 되니까 그냥 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벌써 돌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돌까지 제가 육아를 해본 후기 같은 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100일 이전은 기억이 없어요.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너무 힘들었고 그 이유는 제 생각엔 모유수유에 대한 저의 집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육아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모유수유거든요. 제가 유축수유를 했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100일 이전에는 잠을 진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4, 5개월에는 좀 괜찮았냐? 그때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남들은 100일의 기적이 온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은채가 4개월 접종하면서 감기에 걸린 거예요. 진짜 핵 고생을 하고 한 5, 6개월 지나서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이유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재밌는 것도 있지만 진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물리적으로. 8개월까지가 저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8개월에 또 한 번 원더엑스 크게 오잖아요. 9개월부터 이제 좀 나 할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은채가 좀 이가 늦게 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폭풍 이하리아 원더엑스가 와가지고 돌까지는 뭔가 계속 그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맞아 진짜 힘들었지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도 드는 생각이 애기 낳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계속 한대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인생을 2번 사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매일매일 커져요. 어떨 때는 정말
두렵기도 해요. 내 눈 감는 날까지 얘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를 확신할 수 없으면 엄청 불안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하지만 또 제가 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아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부모는 크게 기뻐할 수 있으니까 부모라는 것은 정말 축복된 존재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공감을 했어요. 부모가 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배운 1년이 아니었을까 진짜 생각합니다. 아기 낳기 전에 그런 본 적이 있거든요. 인생이 심심하면 아기를 낳으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아기를 낳은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심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댓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구독자님들이랑 완전 랜선 공동 육아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돌을 맞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한 몇 년을 더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기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체력이랑 멘탈이랑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되게 활기차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주시고 근데 제가 진짜 힘들 때는 영상을 찍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게 기록이 안 될 뿐이지 저도 진짜 힘들 때가 엄청 많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노력을 해봤다. 이런 의미에서 육아 틀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육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잠이고 큰 기둥이 되는 게 먹이고 나머지는 다 잔가지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엄마의 체력이랑 멘탈이랑 시간을 관리하려면 결국에는 아기의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잠이고 그 다음에 먹이고 그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인 것이다. 그냥 0번은 아기의 컨디션을 좋게 한다. 그걸 위해서 잠이랑 먹을 신경 쓴다. 이건 것 같고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내 몸이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이지?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 정답이 저한테는 잠이더라고요. 잠을 꼭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을 해요. 숙면에 필요한 아이템들도 진짜 많이 써요. 최근에 한 거는 약간 치트키 같기는 한데 영양제를 먹거든요. 오쏘물. 한 달 동안 오쏘물을 먹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고요의 바다법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아기가 당장 울고 찡얼거릴 때는 저도 그런 방법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멘탈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중심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엄마가 되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되게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그 나의 순간순간의 결정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기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내 선택이 맞나? 남들은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정신적으로 금방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돌 정도까지 육아를 하니까 나만의 방식이 진짜 있는 거구나. 내가 부모로서 진짜 중심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남이랑 비교하지 않는 거.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나의 중심축을 잡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나랑 우리 아기는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기, 엄마, 사람, 친구를 만나고 오면 그날부터 마음이 막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육아 서적을 읽으면서 본 건데 육아할 때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아기랑 잠시라도 분리되는 거래요. 저랑 남편은 주기적으로 자남 타임과 자부 타임을 갖는데 저희도 얼마 안 됐어요. 그거를 갖고 나서 훨씬 더 둘 다 리프레시를 하고 아기에게 더 충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육아도 혼자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니까 Q&A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일 같은 거는 좀 애 깨있을 때 눈치 보면서 살짝살짝 하고 또 집안일을 효율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는 루틴화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저는 이게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뭔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누워가지고 의미 없는 스크롤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을 아끼기
아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타이머를 써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만 내가 충전하고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디서 본 건데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만지면 이걸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긍정적인 걸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시간 책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책을 읽는 동안 스마트폰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주는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편집하고 이러면 진짜 실제로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또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이게 돌 지난 엄마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어린이집 이슈예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보내기 싫은 마음이 계속 충돌을 해요. 보내고 싶은 이유, 언젠간 나도 복직을 해야 되고 그럼 빨리 적응하면 좋고 그리고 사실 나는 맨날 애기를 혼자 보니까 좀 나도 지치는 것도 있고 아기한테도 놀이도 좀 제한적이고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또 진짜 복직을 하면 아기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별로 없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더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충돌을 하는 거죠. 제 이런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사건이 최근에 생겼어요. 추후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제가 은채를 보내려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3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폐원을 한 거예요. 나머지 2개는 1세만 붙어있어요. 그냥 선택지가 없이 저는 내년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 교육 계획? 아기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싶으신지?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돌까지밖에 안 키웠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 수시로 변하지만 어쨌든 돌잡이를 할 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부가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한 경향이 있어요.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했더니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내 꿈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은채만큼은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뭐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 공부 다 필요 없어. 이럴 수 있는 엄마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비슷할 거예요. 막 지금 말로는 여기서는 뭐 은채만큼은 꿈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제가 또 입시 설명회 가는 엄마 브이로그 막 이런 거 듣고 있을지 막 영재반 들어가는 법 이런 거 또 찍고 있을지 기본적인 골자는 그래요. 공부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굳이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은채가 돌잔치에서 청진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다면서 사실? 근데 그거는 남편한테도 비밀이에요. 사진을 잘 모아가지고 캘린더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또 은채가 연초생이잖아요. 양가 부모님하고 남편 회사에서 곧 쓸 수 있도록 캘린더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이 은채 생일이잖아요. 은채야 생일 축하해. 제가 재울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은채야 오늘도 큰언니하고 고생했고 엄마는 은채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우리 내일도 재밌게 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재워요. 그게 제가 은채한테 진짜 늘 해주고 싶은 말이고 생일인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마지막 것까지 포장했어요. 완성. 짠. 이게 부모님들 거고 이쪽 케이크 형제들 거. 이게 저희 조카 거.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잔치 잘 하고 그날 것도 영상으로 기록 잘 남겨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